네,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업종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하기에도 정말 힘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는 이가 있습니다. 항공 관련 일이 주 업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자, 인천공항 인프라 통합 작업, 그리고 항공 정책, 항공기 판매, 놀라운 것은 영화 제작까지, 엔지니어와 비즈니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동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39회 권윤준 서울 에비에이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예. 아니 근데 우선 항공 인프라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큰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국제공항, 인천공항이 이게 정말 세계의 상위권 공항인데 그 시스템 구축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예전에 이제 90년도부터 그 IT 붐이 일어나면서 네. 전 세계 이제 많은 나라들이 공항을 새롭게 이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개항을 하면서 네. IT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쇼케이스로서 공항을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까운 예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94년에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어떤 그 자기들 IT의 그 쇼케이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홍콩 신공항 체크레퍼 공항도 마찬가지 98년에 그 열었습니다만 그때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제 그 미넨 거기 같은 경우도 어떤 쇼케이스 만들었고, 우리 인천공항 또한 그런 거 IT의 실력을 보여주자 하는 거를 가지고 이 공항을 그 많은 그 IT 시스템의 쇼케이스로 준비를 해왔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저는 이제 IT 전공은 아닙니다만 공항 쪽 운영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인테그레이션 같이 이제 통합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일을 제가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공항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한국에 파견 나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에 IICS라 해가지고 이제 통합 정보통신 시스템인데 당시에는 한 1,0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IT 기술이 뛰어나지 못해가지고 그 하나씩 있는 시스템들을 연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개항한 지 20년이 넘는 우리 인천공항 같은 경우가 세계 최고의 이런 그 통합된 IT 시스템, 정보통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전공은 이제 아무래도 항공공학.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관제 시스템 같은 건가요? 예, 이게 이제 관제 시스템도 포함되겠고, 그리고 공항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하고 이제 그 시큐리티 네. 보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종 그 안전 시스템하고 보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관제 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이착륙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들, 뭐 레이더라든지 계기 착륙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하는 시스템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IICS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엄청난 프로젝트고 또 엄청난 그 내용, 예. 또 수많은 것들이 통합해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것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항공산업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또 사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예. 2019년 12월 달에 그 우한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시작된 이 팬데믹 같은 경우는 네. 항공 시장이 지금까지 한 80년 이상을 벌어왔던 돈들을 한 번에 다 한 해 2020년에 다 까먹었다 할 정도로 이런 큰 타격을 저희가 항공업계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도 맞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위드 코로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그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2023년 정도면은 그 위드 코로나로서 시장이 2019년 레벨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위기면서도 또 코로나가 기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 권 대표께서 권유준 대표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런 그 위기가 있으면 누군가는 꼭 반사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나가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으로 쇼핑을 이제 구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 직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화물 쪽, 항공 화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반사이익을 봐가지고 예전에 그 국내 이제 대형 항공사들이 예를 들자면은 지금까지 그 이 항공 화물 운송을 하면서 큰 재미를 보지 못하셨는데 지금은 그 국내 대표 항공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항공 화물 때문에 지금 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거는 팬데믹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또 빠른 직구를 또 이제 해본 경험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이 버릇을 버리지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집안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항공화물 시장은 계속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예. 공항 시스템 구축 예.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지만은 우리 권 대표께서는 다른 것 특히 그 공항 항공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항공기 판매 이쪽까지도 다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항공기 판매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 비행기 파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항공기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시장이 뭐 전 세계 다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저희가 항공 쪽에서는 부동산하면 이제 땅이 부동산이라 해서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 자산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좀 장난스럽게 유동산이라 해가지고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한동안 이제 피크 시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시즌이 아닐 때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많이 활용을 못하면은 그거를 또 다른 곳에 지구상의 또 다른 곳에 또 그런 그 피크 시즌이 있는 쪽으로 보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자산 자체가 이제 유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유동산이라고 하고 있고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뭐 자동차 구매할 때도 뭐 리스 하시는 것도 있고 판매를 활부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항공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권 대표는 거기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보잉 뭐 B사면 B사, A사면 A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소속돼서 비행기를 판매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A사 또는 B사 그 외에 이제 다른 항공기 제작사의 제품들을 고객들이 원하시는 제품을 파이낸싱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그런 거 어레인지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이제 항공기 정비 MRO 사업에 저희가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 정비 쪽을 또 저희가 담당을 하면서 항공기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체 뭐 이런 그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레인지도 해드리고 직접 해드리기도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잠깐 우리가 좀 재미도 있게 재미있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주시죠. 지금 모형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하나는 전투기고 하나는 드론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선배님 잘 아시는 거고 선배님 또 해군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곧 항모를 보유하게 될 대양 해군으로서 이제 커 나갈 거라 예상을 하는데 F-35B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모델로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공군이 쓰고 있는 건 F-35A 모델,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착륙을 하는 전투기고요. 35B 같은 경우가 우리 앞으로 이제 보유하게 될 항모에 장착될 이제 항모용이라고 함재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 A 모델 대비 그 뭐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 수직 이착륙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에어 인렛이라 해가지고 공기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서 이제 그 이 틸트가 돼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분사가 나와서 항공기를 이륙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장치가 좀 다른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제 쪽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공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 호크 이게 이제 이 제가 갖고 온 모델은 유럽에서 있는 똑같은 모델입니다만 유로 호크라 해가지고 독일 공군이 쓰고 있는 이런 그 드론 모델을 제가 갖고 오면서 약간 좀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런 것도 판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무기 쪽이나 이런 걸 하진 않고요. 그 F-35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전자전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를 저희가 납품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시스템 쪽으로 저희가 조그맣게 참여를 하고 있지 전체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다 만든 완성 제품 저희는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다시 좀 그 또 본업 쪽으로 그럼 들어와서 물론 본업에다 포함됩니다만
항공정책연구소 인수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책 수립에도 많이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예.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예. 항공산업 변화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책을 하시니까 예. 또. 예. 네. 저희가 항공정책연구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인수라기보다는 네. 이게 국토부 산하의 어떤 사단법인입니다. 음. 그래서 어떤 인수 인계가 가능하진 않고요. 지금까지 그거를 이제 처음에 발기하셨던 분은 대한항공의 조중훈 회장님, 선대 회장님, 초대 예. 회장님이셨죠. 예. 95년에 항공 정책에 대해서 어떤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셨고, 저희가 지금 인수라기보다는 이제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32회 전환기 선배님 박사님이 네네. 지금 저희 이소장님으로 계시고요. 오. 그리고 또 이제 35기 해군이신 이진용 대령님하고 P3C. 그렇습니다. 네. 파일럿이고요. 네. 초기 파일럿이었고, 그리고 지금 충남대학교에 계십니다만,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또 이제 항공계에서도 컨설팅을 하시던 김원국 소장님, 네. 그리고 저 해가지고 4명의 서울고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정책연구소의 연구과제들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수 쪽을 또 하고 있지만 또 군 쪽, 이번에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수주하게 된 사업 같은 경우가 우리 카이의 자랑이라고 했으면 T50, 네네. T50 훈련이죠. 훈련기죠. 예, 네. 어드밴스 트레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은 생산된 지 좀 시간이 돼가지고는 미드라이프 업그레이드라는 이제 중간 단계에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지금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수 쪽 같은 경우는 경북도에서 대구공항 이전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 그리고 또 김포공항 같은 경우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입니다, 정말. 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를 다양한 분야에 내가 관심을 갖고 또 직접 뛰어든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건데요. 네, 선생님. 사실 거기에 대한 두려움 예.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연구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어떤 이 항공 정책이라는 게 어떤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서 많은 지원들을 해주셨습니다만 띵크탱크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항공 쪽의 1세대, 2세대 분들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리드를 잘 해오셨지만, 지금 또 워낙 또 이제 빠르게 변화되는 항공 우주 국방 쪽의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새로운 띵크탱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저희가 감히 이제 도전을 하게 돼가지고 항공정책연구소에서 이렇게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거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은 어딜 가나 레드오션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어떤 소위 말하는 니치를 찾기 위해 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두려움보다는 도전 정신이 더 중요하겠군요. 예, 열심히 하려고 예. 합니다. 예.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요. 네, 선생님. 이건 돌발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비행기 한 대 팔면 얼마나 남습니까? 자동차 세일즈맨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네. 거의 흡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주변에 계신 분이 국산차를 하나 이제 구매를 하시면서 네. 세일즈맨이 얼마 먹냐 하고 역사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업계 비밀은 아니기 때문에 약 1% 정도지만 예. 세금 내고 하고 하면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예. 동문들께서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계산은 네. 비행기다. 네네. 이제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권유준 대표는 예. 일찍이 미국행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국에서 일찍이 공부를 했다 하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감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예. 않을까요? 제 편견일까요? 아닙니다. 예. 예,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예. 그거를 이겨냈습니까?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가서 네. 미국에서 공부를 쭉 하고, 그리고 영종도 신공항 사업 때문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가 95년도였는데, 어우, 네. 예, 그러니까 늦게 돌아와가지고는 많은 문화적인
그 제가 절대 저는 미국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는데 네.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는 미국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고 생각들을 해주시고 거꾸로 미국 가서 보면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는 데는 제가 나는 누구지라고 하는 이런 그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네. 좀 질문을 저도 한 적이 있는데요. 경계인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 그냥 지구인으로서 글로벌 시티즌으로 사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는 그렇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뭐 국내에서 사는 것도 그렇게 살고 있고 해외 나가서 일을 하든지 다시 또 그쪽에서 집에 가더라도 네.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학교가 우리 권유준 대표에게는 예.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은 어떤 분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많은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 때문에 오늘날에 저도 뭐 정말 삐뚤어지지 않고 좀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래는 한 몇 달만 다니다가 미국 이민을 간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가지고 네. 중간고사를 안 보셨구나. 안 보고 간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아버지께서 야 너 시험 봐라 학기 학기 말에 떠나게 됐다 그래가지고 와 정말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고 정말 이 교과서 한 장 열어보지 않고 시험을 봤는데 네. 그 제가 첫 번째 시험 봤을 때는 상위권에 있었다가 정말 시험 결과를 보니까는 꼴찌에서 두 번째를 한 겁니다. 참담한 결과가 나오고. 예, 그러니까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할 정도로 어렸을 때 엄청난 그 충격이었는데 예. 그러고 나서 담임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뭐 반성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기말고사를 봤을 때 다시 또 상위권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그 선배 2학년 선배가 오더니만 교장 선생님이 보자고 그 당시 14대 김영창 네, 교장 네.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졸업장이 이제 김영창 교장. 예, 82년부터 87년까지 계신 예.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김 교장님께서 좀 오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그 교장실에 갔더니 얌마 너 불법 과외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그 사적 과외가 네. 불법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음. 뒤에서 꼴등하는 놈이 다시 상위권 그러니까 다시라는 얘기보다는 상위권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어. 이제 그러면서 그 하시길래 제가 이제 자초정을 말씀드렸더니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얌마 나를 그렇게 놀렸으니 그 이런 거로 놀리지 말고 좀 무서운 놈이 돼가지고 한번 진짜 한번 크게 한번 놀려봐 놀려봐 해가지고 그때 제가 좀 머리에 남아있던 김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때 그 소리 지르시면서 하셨던 게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평생 그 장면이 예. 제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서 학생의 성적을 다 이렇게 가늠을 하셨으면 네. 그 학생은 상당히 교장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쟤는 될 놈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예. 큰 이벤트였습니다만 예. 김영창 교수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기억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친구들은 아직도 많이 이제 예. 그때 사귀었던 친구들하고 예.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죠? 예, 당시에 제가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학생회관 예. 2층에 그 예전에 그 매점 빵집 바로 맞습니다. 앞에 이제 저희 그 예. 보이스카우트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활동도 했고 지금도 그 보이스카우트 친구들은 계속 만나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 그 한국정치연구소의 소장님이신 김홍구 소장님이 저희 그 제가 1학년 때 이미 졸업을 하신 영조장 출신이십니다. 네, 보이스카우트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39회 동기회 그 임원이 있어가지고 저희 임원 33명 다 친하고 그리고 뭐 누구 이름만 따로 얘기하면 또 삐지는 친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가끔. 예. 그래요. 뭐 하여튼 많은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예. 있고 지내고 있습니다. 야구 사랑이 우리 권유준 대표가 네. 대단합니다. 2016년부터 매년 야구부의 그 배트, 그러니까 장비를 네. 기증을 하고 있는데 2021년에도 올해도 네. 뭐 배트, 포수 장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 2019년에는 싱가포르 출장 가서 귀국길에 우리 선수들 위해 근육에 좋은 크림을 네. 구입해서 네.
나누어 주는 것을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창피합니다. 이렇게 뭐 야구를 좋아해서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선배님. 제가 사실 선배님 그 이제 야구 중계하시는 거 많이 듣고 뭐 있습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예, 예. 그래도 그 목소리 잘 기억합니다. 예. 제가 사실 그 84년, 85년이 우리 서울고등학교 야구의 굉장히 어떤 그 황금기라고 그렇죠. 전성기였고 뭐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특히 이제 제가 84년도에 1학년 때 그 저한테는 그 대통령배 우승한 그 장면 그리고 그래요. 당시에 얼마 전에도 우리 김동수 선배님 나오셔가지고 선배님하고 우리 깨부책 이거 말씀하시면서 말씀도 하셨는데 9회 말 4대 3으로 1대 3으로 지고 있다가 그 4대 3으로 역전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그 16, 17대까지 살던 그 인생에서 가장 그 즐거웠던 그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제가 그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그 항상 우리 그 서울고 그러면서 당시에 응원했던 그 아리랑 목동 뭐 이런 그 응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외국 생활하면서 혼자 좀 외롭거나 힘들었을 때 이제 그런 그 우리 응원가 생각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야구를 또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글러브를 사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미국 갈 때도 같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구라는 게 또 그 제가 살다 보니까 그 인생하고도 많이 비슷한 점이 있고 해가지고 그 저한테는 그 야구가 굉장히 또 그 저한테 즐거움을 주는 팀 스포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서울고의 그때 그 우승했던 그 기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지금 야구를 지원을 좀 하고 싶어서 네.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놀라운 경험이죠. 예. 아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재학 시절에 네. 우리 학교가 예.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본 것은 예. 평생 잊지 못할 어떤 기억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니까 영향을 준 것은 뭐 스포츠는 야구라고 하면 네. 우리 권 대표에게 가장 영향을 줬던 분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사실 저한테는 어떻게 영웅이라고 하는 분이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롤 모델일 수 있고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롤 모델보다는 제가 롤 모델이겠죠. 네. 이 사람의 인생은 괜찮았다라고 했던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그 고대 로마 시대 때 예, 네네. 그 가이우스 마리우스라고 하는 그 집정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원전 한 157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서기가 아니라 기원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분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로마 시대의 어떤 그 군대 시스템을 만든 분이신데 정치가이고 그러면서 또 장군이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의원을 이제 7회를 그 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분의 삶을 배웠던 거는 다른 것보다 평민 출신이세요. 네. 평민 출신이지만 그 로마 시대 그 군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 레가투스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은 거의 유일한 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로마 시민이 아니면은 그 로마의 그 병정이 될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그 외인 구단을 갖고 와서 그야말로 좀 그 큰 개혁을 군에 대한 개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제3의 건국자라고도 불릴 만큼 이제 큰 생활을 하셨지만 꿈을 가지고 계셨지만 꿈하고 또 계획을 또 실천하셨던 그런 어떤 그 행동 이제 이런 그 엑스큐션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저한테도 그 꼭 귀족이 아니라 왕족이 아닌 일반 평민 출신으로서 이렇게 올라가셨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있어가지고 어떤 뭔가 희망을 준 분이 아닐까 해서 네. 뭐 그 정도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 저는 좀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름을 얘기해 주십시오. 후배들도 이거 보고 있으니까. 예, 가이우스 마리우스. 네, 가이오스 마리우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권 대표에게 서울고등학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저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가이우스 마리우스 집정관이 그 평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 8학군 강남권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네.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만 저도 그 막상 서울고등학교에 그 시험 안 보고 운 좋게 들어왔는데
그 제가 여기 우리 학교에 들어와가지고는 느낀 게, 야, 이 정도 좋은 위치에 와 있고 훌륭하신 선배님들, 후배님들, 뭐 그 당시 뭐 선배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하고 역사, 전통 이런 게 있는데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고등학교에 제가 운 좋게 입학을 하면서 조금 더 멋지게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인생의 어떤 이 방향이다 하고 이제 방향을 제시한 그런 저한테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해준 곳이 서울고등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사실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지만 네. 내가 정말 선배들한테 창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저도 했거든요.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거 정말 안 되겠다. 팔리면 안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 품었던 꿈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권윤준 대표에게는 앞으로의 또 계획 꿈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그 항공 우주 쪽, 항공 우주 국방 쪽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50년대부터 일어났던 어떤 민간 그 항공, 그다음에 물론 국방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공군 같은 경우도 이제 49년 이제 창군을 하셨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세대, 2세대들은 이제 거의 지나가시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50대 중반 다가가면서 3세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따라가기 바빴다. 따라가기 바빴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어떤 그 항공 쪽, 특히 이제 항공 우주 국방 쪽에는 그 가는 길이 있을 것이라는 걸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놓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기존의 어떤 그 금융 쪽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항공 사업 쪽에 한번 뭔가 좀 획을 그을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영화 제작에도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경주 이쪽에도 또 손을 뻗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미있습니까? 자동차는 제가 뭐 비행기나 뭐 자동차나 다 움직이는 거고 기계고 저는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했고 경영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어떤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부터 뭐 비행기도 좋아했고 배도 좋아하고 차도 좋아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한테 이 맞는 취미 생활인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한국 그 대한 그 자동차 경주협회 거기서 그 제가 레이싱 드라이버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오피셜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심사라든지 뭐 이런 활동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또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영화 보는 건 좋아합니다만 사실 제가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 같이 그 일하는 그 파트너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조그만 이제 영화사를 하나 조금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우리 후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고등학교 후배들. 이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권윤준 대표가 해줄 수 있는 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2019년 때 그 서울고등학교에 와가지고는 후배들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 주제넘게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우리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 마크 트웨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20년 후에라는 20 years from now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한 말씀 하신 게 있는데 나중에 20년 뒤에는 지금 내가 뭔가 하지 않고 있는 게 그때 가서 엄청나게 후회할 것이다. 뭔가 질러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게 있으면서 제가 그걸 이제 저희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 창업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만약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뭔가 챔피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항공 쪽의 분야라고 하면은 과연 이 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그야말로 그 덕후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덕후질 그 어떤 그 덕력을 쌓아가지고 그 이 수장이 누구며 그 다음에 그 플레이어들이 누구며 그야말로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게임의 법칙에 대해서 마스터를 한 다음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냥 뭐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꿈과 희망만 갖고 있으면은 꿈과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그 전략과 기획을 갖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의 그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김영창 그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서운 놈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그 덕력을 쌓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후배들도 아마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우리 권인준 대표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꿈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에게 큰 놀라움을 좀 선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깨부치 각당에서는 너무나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다 잘하는 동문을 모셨습니다. 서울 에비에이션 대표 권인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슴에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오늘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여러분 깨부치 각당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더 좋은 얘기, 또 많은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